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 기일이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로 다가왔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배터리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고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합의를 위한 움직임의 진전은 없지만 양사 모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50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4일째 100명 아래를 유지했고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5,275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중소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2,43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는 269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 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취업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에 좀 더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 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 명 중 311만 명, 48%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이어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해 은행 신용대출 이용자 중 1에서 3등급 고신용자가 78%에 달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로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습니다. K-방역을 앞세운 국제 바이오헬스 산업 온라인 전시회인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448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에서 호평받는 K-방역 제품과 솔루션은 물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헬스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5개에 그쳤습니다. 한경연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사용자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2대1EN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